챕터 1. 당신은 왜 그 삶을 상상하지 않았는가?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떴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굳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해야 할 일도 가야 할 곳도 없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핸드폰엔 새 알림 하나 없었다. 그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게 자기 몫이라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날 우연히 어떤 문장을 들었다. 돈을 못 버는 건 돈 버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 삶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상상하지 못한 삶. 그 말은 곧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허용한 삶이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는 돌아봤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진짜로 상상해 본 적이 있었던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 그런 삶의 냄새, 질감, 소리, 빛, 그건 언제나 남의 이야기였고 스크린 속의 일이었다. 나는 그냥 현실이라는 이름의 틀 안에서 내가 가진 것 중 적당한 걸 골라 살만한 삶을 꾸렸을 뿐이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었다. 상상은 생각과 다르다. 생각은 머리로 한다. 상상은 몸으로 느낀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문, 나무 향이 나는 침구,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리는 손끝의 감각. 그 모든 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그 삶의 진짜 감각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천천히 그려봤다. 구체적으로, 말이 아니라 감각으로.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아파왔다. 그건 그동안 묻어둔 갈망이 드디어 표면 위로 떠오르는 소리였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상상하는 힘을 잃었다. 지금 가진 현실에만 익숙해졌고 그 바깥의 삶은 감히 떠올릴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 사람이 마음속에 그렸던 이미지에 따라 만들어진다. 당신은 어떤 삶을 상상했는가? 아니, 애초에 상상은 했는가? 그게 없다면 지금의 현실은 그저 무의식의 복사본일 뿐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상상은 당신의 무기다.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이 상상하는 순간 당신의 현실은 그 이미지에 따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묻겠다. 당신은 어떤 삶을 상상하고 싶은가? 챕터 2. 상상력 결핍이 만든 현실, 가난한 이미지의 정체. 그는 매일 비슷한 하루를 살았다. 눈을 떠도 눕고 싶었고 움직여도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몰랐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 그는 멈춰 서서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상상하며 살아왔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머릿속을 지나간 이미지들은 생각보다 더 무기력했다. 계속 울리는 알람, 계속 밀리는 카드값,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자신, 비 오는 날의 편의점 도시락, 시작과 끝이 똑같은 하루, 그리고 언젠간 잘 되겠지라고 중얼거리며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 그것이 그의 무의식 속 상상이었다. 반복된 하루가 반복된 이미지로 쌓였고 그 이미지가 결국 그의 정체성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매일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살았는가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을 말해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상이 불안과 결핍, 초조함, 비교, 좌절이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현실은 상상의 연속이다. 그 차이는 단지 당신이 의식했는가 아니면 무의식에 맡겼는가의 차이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단 한 번도 부유한 감정, 여유로운 움직임, 자유로운 선택, 당당한 말투, 풍요로운 공간을 의도적으로 상상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어쩌면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난하게 훈련된 상상력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온 것뿐이었다. 그 사실이 서글펐다. 하지만 동시에 희미하게 불이 켜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이미지를 살아왔는지 알게 됐다면 이제는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겠지. 바로 그때부터였다. 그는 아침마다 무의식이 던져주는 가난한 상상을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새로운 장면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게 처음엔 부자연스럽고 낯설고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이전과 똑같아 보여도 내면에선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설계였다. 챕터 3. 정보가 아닌 감각을 가진 사람들. 그는 책을 천만이도 읽었다.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습관, 루틴의 힘. 내용은 머릿속에 가득했다. 말로도 할 수 있었고 설명도 잘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실은 그대로였다. 지식은 늘었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떤 영상을 봤다. 한 여성이 자신의 아침을 소개하는 영상이었다. 스튜디오처럼 정리된 집, 창가로 들어오는 자연광, 커피 머신 소리, 음악, 향기, 질감, 그녀가 사용하는 단어와 몸의 움직임까지. 그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선명했다. 그는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배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언가가 깊게 흔들렸다. 그건 정보가 아니라 감각이었다. 지금까지 그는 지식을 쌓으려 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삶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삶의 감각을 자기 몸에 먼저 심었다. 부자들은 통장 잔고를 안 본다. 느낀다. 그 돈이 들어올 때의 소리, 비서와의 대화 속 말투, 호텔 체크인 데스크에서의 익숙함, 자신에게 어울리는 향기와 리듬.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다. 지식은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감각이 정체성을 바꾸고 정체성이 행동을 만든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을까? 그건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냥 감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였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다. 내가 이런 커피를 마셔도 되나? 이런 음악을 틀어도 되나? 이런 공간을 그려도 되나? 그건 단지 새로운 소비가 아니라 자기 감각의 확장이자 허락이었다. 그는 그날부터 매일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의 감각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 아래 앉는 자리, 다이얼을 돌려 커피를 내리는 손, 좋아하는 글귀를 복사해 붙이는 노트, 그리고 작은 잔잔한 음악 하나. 아무도 몰랐다. 그가 그 순간 미래를 미리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정보를 쫓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감각을 먼저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실을 바꾸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였다. 챕터 4. 당신의 감각 자본을 설계하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감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구나. 그는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아무 감각 없이 매일 똑같은 루틴을 살았다. 눈을 뜨면 기분이 어떤지도 모른 채 핸드폰부터 들고 정신없이 옷을 입고 나가 지하철 안에 갇힌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 없는 스크롤을 내리고 어떤 커피를 마셨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흘려보냈다. 그건 삶이 아니라 습관의 자동 재생이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내가 원하는 삶의 감각을 설계하겠다. 그는 노트를 꺼내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하루를 썼다. 아침 7시 30분.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나무 향이 섞인 따뜻한 공기, 세탁된 이불의 냄새, 바닥에 맨발로 닿는 나무 마루의 온도. 8시. 아끼는 머그잔에 커피를 따른다. 따뜻한 무게, 컵에 닿는 손가락의 감촉, 향기, 증기, 침묵 속에서 들리는 음악 한 곡. 9시. 책상 위에는 오직 3가지. 노트북, 펜, 그리고 오늘 나를 움직일 질문 하나. 나는 오늘 어떤 감각을 내 안에 남기고 싶은가? 그는 그걸 감각 자본이라고 불렀다. 돈보다 먼저, 행동보다 먼저, 자기 안에 감각을 쌓는 일. 그건 더 이상 부자의 하루를 따라하는 게 아니었다. 이제 그는 스스로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 삶은 겉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내부에선 완전히 다른 흐름이 생겼다. 몸이 기억하는 감각이 바뀌면 무의식의 정체성도 따라 바뀐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삶을 견디지 않았다. 그는 자기 삶을 만들기 시작했다.
모든 건 작은 감각에서 시작됐다. 의자에 앉는 감촉, 공간에 흐르는 공기, 책장 넘기는 손끝의 리듬. 그는 그 감각을 매일 훈련했고 그 훈련은 서서히 그의 현실을 바꾸기 시작했다. 챕터 5. 하루 1시간, 감각이 돈이 되는 구조 만들기. 그는 여전히 바빴다. 출근해야 했고 할 일은 많았고 쉴 시간은 짧았다. 하지만 딱 하루 1시간, 그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남겼다. 그 1시간 동안 그는 무엇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설계했다. 어떤 감각이 내일의 나를 움직이게 할 것인지, 어떤 구조가 나를 의지가 아닌 흐름으로 이끌 것인지, 그는 노트를 펴고 자신의 하루를 조각조각 쪼개기 시작했다. 오전 7시, 아침 루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핸드폰 대신 노트를 펼쳤다. 어젯밤 적어둔 내일의 이미지를 다시 꺼내 읽는다. 그건 멋진 말이 아니라 하루의 감각을 정렬하는 예열 작업이었다. 오전 8시, 행동 루틴. 매일 반복될 수 있는 루틴 하나를 고정했다. 예를 들어 영상 하나 만들기. 30초짜리라도 괜찮았다. 포맷은 고정, 템플릿은 복사. 의지를 쓰지 않아도 반응 속도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 오후, 구조 체크. 그는 점점 깨달았다. 돈이 들어오는 건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매일 작동되는 구조 하나라는 걸. 그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루 1시간 자신이 원하는 정체성을 살아보는 시간. 말투, 단어, 콘텐츠, 소비 습관, 공간의 질감까지. 그것이 바로 감각 자본이 구조화되는 순간이었다. 정체성, 행동, 루틴, 시스템, 수익화. 그건 우연이 아니었고 의지도 아니었다. 설계된 흐름이었다. 그는 그걸 매일 반복했고 점점 몸은 익숙해졌고 두뇌는 의심을 멈췄고 어느 날부터 그 삶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돈은 들어오기 시작했다. 영상의 반복 업로드, 전자책 다운로드, 짧은 콘텐츠로 오는 콜라보 제안, 하나의 흐름이 또 다른 루틴으로 이어지는 구조. 사람들은 말했다. 그 사람은 감이 좋다. 센스가 있다. 감성적이다. 하지만 진짜는 그가 매일 1시간씩 살아낸 미리 사는 삶이 쌓여 만든 결과였다. 그는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설계했다. 그리고 그 설계가 그의 미래를 만들었다. 챕터 6. 당신은 어떤 삶을 상상할 것인가? 그는 요즘 말수가 줄었다. 예전엔 사람들과 어울리면 무조건 뭔가를 말해야 했다. 유익한 정보, 잘난 경험, 어설픈 조언. 하지만 지금은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은 내 삶을 다시 설계하는 중이라서. 그는 이제 안다. 돈을 벌지 못한 건 재능 때문이 아니었고 운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그 삶을 한 번도 진심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가진 것보다 느끼고 싶은 것을 먼저 적는다. 그는 이제 목표보다 감각을 먼저 설계한다. 그는 이제 지금의 나보다 살고 싶은 나를 먼저 살아보기 시작했다. 그 모든 건 단 한 장면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새벽, 조용한 공간, 창문 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회색빛, 손에 잡은 따뜻한 머그잔,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 하나. 나는 어떤 삶을 상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은 누가 대신 대답해 줄 수 없었다. 당신은 지금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다. 이 콘텐츠를 끝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자기 삶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될지 아닐지는 당신이 지금 어떤 감각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당신의 첫 설계를 댓글에 남겨줘. 그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한 삶의 첫 문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의 상상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